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탈북하여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제이윤서입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북한 주민들은 왜 반항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그 질문에 대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방향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점이자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 정부의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석하면 수십 권의 책이 달하지만 5대 교양과 세뇌라는 두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양이라는 단어는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자 상식을 사상적으로 정리한 용어입니다. 2014년 이후로 5대 교양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활용은 북한 정부 초기부터 되었으며 교양 대상은 만 3세부터의 북한의 모든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는 만 3세부터 노래와 춤을 배우게 되며 만 5세부터 한글, 우리말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처음 배우는 문장은 위대한 김일성 대원스님 고맙습니다이며 가장 처음 배우는 가문은 김일성의 어린 시절을 미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세뇌 내용을 요약한 것이 5대 교양이며 그것은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계급성 교양, 도덕 교양 등 5가지 체계로 나뉩니다. 북한에서 실제 20년 동안 5대 교양을 받은 저의 입장에서 그 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같은 인간이라는 기준선상에서 생각할 수 없도록 북한 정부 수반들에 대한 신격화를 시킨 것이 위대성 교양이며 정부를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부터 조국을 구원하고 현재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는 보호자로 인식시키는 것이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입니다. 인권이 무시된 무자비한 소탕전으로 체제에 대한 사소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정부 욕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들의 말로가 비참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신념 교양이며 과거나 현대 전쟁들에서의 참상에 대해 끊임없이 상기시켜 타 체제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반제계급성 교양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정보만 주입시켜 정부만을 믿게 하는 것이 도덕 교양입니다. 이렇듯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북한 주민들은 매일 크는 기와 찌는 살에 체념화될 정도로 세뇌되어 결국 사상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렇듯 단단한 북한 주민들의 사상 기반을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기에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여러 사업과 활동들이 진행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업들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자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큰 5가지 방향에 대해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세뇌로부터 벗어나서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 유입입니다. 다음 단계는 정보 확인입니다.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정보의 진위성과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있어서 탈북민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남북한 주민이 전화를 통해 친구되기가 되어야 합니다. 탈북민의 남한 친구와 북한 가족 또는 지인이 통화를 하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남북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전화 통화를 반정부적 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 정책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20년 동안 북한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6개가 넘던 정치범 수용소는 현재 6개로 줄었고 공개 사형의 횟수가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 결과는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세뇌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통일을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투쟁을 유혈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관심과 국제인권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여기서 한국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위해 남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의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동경과 선망의 시선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한 북한 정부에서는 남한의 지원에 대해 항거하고 활용에 있어서도 민생 경제가 아닌 국방력에 주력합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재원 같은 유동적인 활용이 가능한 지원이 아닌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유통기한과 활용이 제한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선호도를 상승시킬 것이며 통일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향성은 남한 내에서의 통일교육 강화입니다. 저는 신세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고정관념은 틀린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2번의 세미나에 참여하여 약 80명의 참가자들을 보면서 남한의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을 때 그들이 변화하는 기간은 3일이나 4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세대가 통일에 관심을 덜 가진 이유는 그들이 통일교육을 진지하게 받고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세대들에게 비중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통일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그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탈북민이며 20대 대학생인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통일 관련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